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이코녹스와 600km를 함께한 주행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했던 이코녹스는 1.6 디젤 엔진에 젠3 6단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고 전자식 사륜구동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235에 50, 19인치 타이어가 공기압이 약 275kPa 정도 들어간 상태의 차량입니다. 매 시승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개인의 기호와 판단을 기준으로 한 후기의 성격임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코녹스는 가속 성능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 덩치의 심장은 트랙스라고? 중형급 SUV가 1.6 가지고 되겠어? 이런 의구심 때문입니다. 저 또한 업무상 몰았던 동급 차량들이 모두 2.0 디젤 엔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코녹스를 만났습니다. 600km를 함께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가속 상황을 겪어본 후에 파악한 전체적인 특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초반 가속 구간, 그러니까 출발 직후의 가속감은 굼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디젤의 토크를 살려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역시나 급가속을 지향하는 쉐보레의 세팅 스타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무난한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힘도 충분히 있고 급가속도 경쾌하게 잘 됩니다. 대신에 90에서 110km 구간 정도에서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부족함 없는 가속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꾸준히 밀어주는 가속감은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고속경영으로 넘어가게 되면 속된 말로 잘 나간다 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시원한 가속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1.6L라서 성능적으로 떨어지겠다 라는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스포츠 주행이나 한계 주행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위 말하는 펀치력을 기대할 차량이 아니고 차량의 성격도 달리기보다는 편안함이 더 중요하지만은 차량의 성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고자 했을 때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순간적인 힘 또는 급격히 빠르게 가속을 붙여나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페달의 응답성이나 터보렉 등을 떠나서 2.0의 넉넉함이 그리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대치의 90% 정도의 느낌이니까 조금만 더 힘이 나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가속 성능의 척도가 되는 제로백을 따져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풀악셀로 꾸준히 밀어붙여서 100km에 도달하는 능력,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배기량의 한계라고 명확하게 단정짓지는 못하겠고 특히나 길들이기나 저의 운전 능력,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은 실제 오너분들의 경험이 담긴 댓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패밀리카의 성격이 짙은 차량이구나 하고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태우고 편안하게 평범하게 몰고 다닌다면은 특별히 성능상 부족함도 없고 연비도 좋고 세금까지 저렴한, 반대로 가끔은 마구 달리고 싶은 아빠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변속기는 그 유명한 젠3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변속 질감이나 내구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변속 질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나 이 젠 미션은 디젤 엔진과 맞물렸을 때 가장 안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속의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변속 충격이 정말 적고 특히 놀라운 점은 가끔은 허둥대는 그 종특마저도 거의 없었습니다. 속도나 RPM 상황에 따라서 맞춰나가는 지능도 좋고 킥다운도 자연스럽고 애매한 상황에서 단수를 찾아나가는 그런 대응력도 좋았습니다. 이건 너무 극찬한 것 같네요. 변속감에 예민해서 차를 바꾸기까지 했던 저이기 때문에 깐깐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함께 있을 때 만족감이 큰 이코녹스였습니다. 내구성 문제는 젠3 들어서는 우려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확실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맡기네요. 트랙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 페달 세팅 때문입니다. 예민하지 않고 밟을수록 강하게 드는 운전자 의도 중심적입니다. 이 세팅이 트래버스에게는 오해를 사게 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리뷰에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 같다 라는 후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는 좋은 편인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요. 이들과는 다르게 트레일블레이저는 비교적 예민한 세팅입니다. 트랙스보다는 현대기아차에 가까운 느낌이라는 후기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덕분에 발목만으로 조작이 가능해서 편하고 시내 주행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코녹스는 이들의 중간입니다. 너무 모호한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트레일블레이저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발만 얹어도 기대 이상의 제동력을 얻을 수가 있고
더 큰 제동력이 필요할 때는 밟을수록 강하게 들게 됩니다. 세팅은 이런 느낌이었고 중요한 실제 제동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급제동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고 일부러 급제동 상황을 만들어 본 것도 아니지만 600km를 주행하면서 만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제동 성능에 상당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팍팍 잘 섭니다. 한두 명보다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차량인데 이런 제동 성능이라면 믿고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다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는 또 회전 성능입니다. 예상 가능하시죠? 무슨 말을 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시나 쉐보레의 쫀득한 직관적 핸들링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트랙스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의 리뷰 영상마다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쉐보레 차량의 특성이자 자랑거리이기 때문인데요. 이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코녹스를 꼽을 것 같습니다. 쉐보레가 잘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스타일이 이코녹스에 가장 잘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 부분과 이어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스티어링 휠의 조작성, 그에 따라 움직이는 차체가 서스펜션 세팅과 합동해서 가장 매끄러운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밀접한 움직임으로 따진다면 트래버스보다도 좋은 거동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펀치력 있는 경쾌한 드라이빙은 아니더라도 균형 잡힌 움직임으로 상당히 날렵한 거동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운전의 재미도 꽤 있습니다. 외관편에서 승차감에 대해서 가히 최고라고 생각한다 라고 유례없이 강한 어조를 썼는데요.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부분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코녹스의 서스펜션 세팅이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쉐보레가 의도한 방향의 최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균형이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트랙스는 단단한 세팅으로 차급에 비해서 탄탄한 주행 안정성을 얻었지만은 노면 충격을 잘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트래버스는 레벨이 다른 차량이긴 하지만 전자석 승객의 편안함을 보다 추구하고 또 차체가 커서 그런지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탄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코녹스는 설계상 계산이 제대로 먹힌 것인지 아마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듯한 탄탄한 주행감을 확보하면서도 노면 충격 처리는 유동적으로 잘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롤은 억제된 편입니다. 차가 크게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잘 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범프를 밟았을 때 튀지 않고 적당한 반발력으로 받아냅니다. 이러한 특성은 운전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2열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뒷좌석 승차감도 훌륭합니다. 컨셉상 2열 승차감이 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이코녹스의 후륜 멀티링크 세팅은 자신있게 내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마냥 물렁하지 않기 때문에 멀미가 덜 나는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면서도 노면의 변화에 잘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단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제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 비교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중 브랜드 중에서 비슷한 차급 가격대 중에 가장 좋으리라고 자신합니다. 너무 좋게만 얘기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드디어 편안한 순간이 왔습니다. 위스퍼 엔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소음이 적은 엔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디젤은 디젤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실제로 초반 가속 구간과 RPM을 크게 높였을 때 엔진 소음은 여타 평범한 디젤 엔진의 수준으로 꽤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스퍼하기는커녕 굉장히 웅장한 소리를 뿜어내고 급가속 시에는 이 터보 흡기 소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꽤 부각되어서 들리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오토스탑 기능이 있어서 정차 시에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사라지지만 오토스탑이 발동되지 않았을 때 느껴보면은 달달거리는 디젤 특유의 소음과 진동을 심심하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수준은 아니고 일상 소음이나 작은 음악 소리에도 묻히는 정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을 텐데도 좀 평범한 수준이라면 위스퍼 엔진이라는 별명이 좀 무색해지는데요. 다행히 어느 정도 속도를 올렸을 때 제가 보기에는 40-50km 정도를 넘어서면은 상당히 정숙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어지간한 가솔린보다도 더 정숙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비로소 별명값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진동 또한 평범한 디젤 수준으로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잘 느껴보면은 스티어링 휠로도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요. 시트나 실내 트림들에서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승 차량의 키로수가 신차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쭉 이런 컨디션이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노면 소음은 차급에 맞는 평범한 수준이고 풍절음이나 외부 소음 차단은 꽤 잘 잡힌 편인 것 같고요. 2열에서는 조금 더 나긴 하는데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코녹스의 판매량이 안타까워진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 바로 편의사항의 부족입니다.
워낙 편의상 좋은 현대키아차가 우리나라 브랜드이기 때문에 비교돼서 더 부족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따져봤을 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중앙 유지, 고속도로 기반 주행 등 반저율 주행에 관련된 옵션들입니다. 그리고 원격 시동이나 안전하차 보정 기능 등이 없습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일탈 기능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치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 대부분이 최하의 트림인 LS에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햅틱 시프트랑 하이패스 룰밀러,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기본이고 윗등급으로 올라가면은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 구성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홈쇼핑이나 보험약관 설명 같네요. 이렇게나 투머치하게 따져본 이유는 반자율 주행 관련된 옵션들이 부족할 뿐 생각보다 그렇게 빈약하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소음과 진동, 특히 최근 들어서는 디젤 규제가 강해지고 있고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디젤이 아직까지 매력적인 이유는 연비 때문입니다. 이코녹스 역시 연비가 좋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사륜 모델의 공인연비는 도심 11.9, 고속 14.4, 복합 12.9인데 실연비는 훨씬 좋아서 600km 주행 동안 시내와 고속을 5대5 정도 주행을 했는데 트립상 복합 연비가 15.8이 나왔습니다. 시내 주행만 한 연비를 따로 측정해보지는 못했지만 공인연비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속 정속 주행 시에는 18km 이상을 그냥 보여줍니다. 경유 가격이 지금 리터당 1160원인데 상당히 준수한 유지비를 보여줍니다. 이륜 모델은 연비가 좀 더 좋습니다. 일반 등급과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공인연비는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휠 인치 차이와 파노라마 선루프 등의 영향으로 일반 트림의 연비가 소폭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탄이는 원래 이코녹스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이코녹스를 만나니까 실내 공간과 인테리어에 한번 반하고 특히 연비에 크게 반해버려가지고 결국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코녹스를 집으로 데려올 때 거리가 90km였는데 도착을 했는데 게이지가 그다지 깎이질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고장난 거 아니냐고 그러길래 연비를 보여주니까 당장 사자고 하더라고요. 요소수 주입 모델이기 때문에 디젤 규제에 따른 문제도 당분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고 고속 장거리 주행이 잦다면은 선택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배기량이 낮아가지고 가속 성능이 부족할 것 같지만 평범하게 운전한다면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초반 가속은 더딥니다. 그리고 스포츠 주행이나 펀치력을 원하신다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동 성능은 훌륭한 수준이고 회전 성능과 승차감은 쉐보레가 해낸 가장 이상적인 세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밸런스가 좋습니다. 소음과 진동은 정차 저속 구간에서는 일반적인 디젤 차량과 비슷한 수준인데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위스퍼 엔진답게 상당히 성숙합니다.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옵션은 없거나 부족하지만 웬만한 옵션들을 기본 구성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연비는 디젤답게 좋은 수준을 보여주는데 일반 또는 이륜 모델이라면 더 나은 연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차박편입니다. 구독하시면 기다리시지 않고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